38페이지를 여러분 먼저 나가도록 할게요. 요즘 트렌드인데 요즘은 얘들아 경제하고 법이 합쳐진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요거는 따끈따끈하지. 2021년도 6월 평가원 지문으로 정답률을 봐도 오유 만만치가 않아. 만만한 문제가 여러분 한 문제도 없어. 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걸 여러분 총동원해서 여러분 문제를 풀어볼 텐데, 미안한데 4번 문제가 책을 만들면서 선지가 좀 잘못됐거든. 그래서 요 테스트 앞에 보면 4번 문제를 내가 다시 만들어 왔어. 그래서 1, 2, 3, 4. 자, 네 문제를 여러분 푸는데 SQ3R 가급 적용하면서 차근차근 여러분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풉시다. 풀어. 잠깐만 내려갔다 올게, 태용아.
얘들아 4번 문제만 푸는 게 아니다. 4번도 푸는 거다. 볼까요? 자, 3번 문제를 맨 마지막에 풀어. 3점짜리 문제를 자꾸 그런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이 지문은 자, 2021년 6월 평가원인데 딱 문단의 구조가 되게 잡히기가 쉬운 게, 자, 우선 봐봐. 이걸 왜 안 하니? 4문단 첫 번째 문장 밑줄 그어봐. 4문단 첫 번째 문장. 어차피 중심 문장이니까, 자,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 자, 4문단 첫 번째 문장,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 자,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제스처 세단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대. 말도 안 돼. 그럼 여기서 뭐라 했어? ICT 산업 주도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지적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래. 그럼 얘들아, 그 앞에 우리 안 읽었어? 무슨 내용 나오겠니?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좀 덜 중요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적어도 문제가 몇 가지는 나와줘야 돼. 2가지는 나와줘야 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그럼 지문 독해가 훨씬 더 편해진다니까. 근데 그 2가지가 뭔지 1문단에 나와. 자, 1문단 마지막 문장 밑줄 그어. 자, 지식재산 보호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가 불거지고 있다라고 그랬지. 자, 그럼 이 글의 제재는 뭐야?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의 문제점이지. 근데 문제점이 몇 가지니? 첫 번째는 뭐야? 지금 밑줄 친 거 봐봐. 어떤 문제? 첫 번째는 지식재산보호. 근데 얘들아, 지식재산보호가 몇 문단이야? 4문단이었지 아까. 그럼 두 번째 문제점은 뭐야?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지. 그럼 당연히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몇 문단하고 몇 문단? 2문단하고 3문단에 나오겠지. 끝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4문단 첫 번째 문장하고 1문단 마지막 문장만 읽어도 글의 구조가 잡히는 거야. 얼마나 편한데. 자, 그러면 일단 1문단에는 자, 이 글의 이제 재산, 자, 지식 재산 보호와 자, 플러스
과세 문제.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다루겠지. 됐어? 자, 이 정도는 여러분 할 수 있지. 아, 진짜 우리 진짜 재밌는 거 하는 거야, 얘들아. 자, 이 문단 첫 번째 줄 밑줄 거.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뭐를 진행 중이야?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지. 그럼 뭐가 궁금해? 디지털세가 뭐야? 자, 그 다음 문장. 디지털세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알겠지?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사람이 궁금한 거는 여기 봐. 얘하고 얘에 대한 얘기지. 디지털세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면 디지털세를 왜 도입을 진행 중이냐? 밑줄 거. 둘째 줄. 디지털세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자, 앞으로 나올 내용 두 가지 예측해. 첫 번째, 뭐 설명해 줘야 돼? 법인세가 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법인세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줘야 되잖아. 자, 봐봐. 그럼 이 문단의 내용은 뭐냐? 자, 이 문단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 자, 디지털세 도입이야. 그런데 여기에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법인세 감소의 우려가 있대. 그럼 당연히 법인세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도대체 법인세가 왜 감소되지? 그 우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야 되잖아. 얘들아, 일반적 진술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어때? 이해, 가게, 구체적 진술이 나와야 되겠지. 자, 그 다음 문장 눈으로 읽어. 됐어? 자, 무슨 세에 대한 구체적 진술? 법인세에 대한 구체적 진술 나오지? 자, 그럼 일단 얘에 대해선 구체적 진술 나왔네? 그러면 아직 뭐 안 나왔어? 법인세 감소에 대한 우려 얘기가 안 나왔지? 맞아? 자, 3문단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 밑줄 긋지 마.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의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지? 이게 여러분 이거지.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갈까봐 또 뭐를 들어줬어? 예를 들어준 거야. 그럼 얘들아, 이 예시는 구체적 진술의 구체적 진술이지. 자, 다시 3문단, 2문단 셋째 줄. 디지털세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어디까지야? 3문단 끝까지란 얘기야. 논리가 이해가? 오케이? 자, 그래서 2문단에서는 법인세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해준 거고, 3문단에서는 법인세 감소가 왜 되는지 그거 얘기해주고, 그거 이해 안 갈까봐 예시까지 들어준 거라.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3문단은 몇 문단에? 2문단에. 자, 부여. 구체적 진술이 된다라는, 자, 그런 얘기지. 자, 이제 4문단. 자, 4문단. 자, 첫 번째 줄 밑줄 걷지. 두 번째 문제는 뭐야? 지식재산보호의 국제적 강화지. 자, 그럼 여기 봐. 일단 첫 번째가 여러분 문제점이 이거고, 두 번째 문제점은 지식 지적,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어차피 여기에 나와 있는 4번 문제를 풀 때 A를 읽을 거 아니야. 그럼 처음에는 어때? 아, 이 얘기구나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 문제를 풀 때 자세히 읽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지문 구조화해 볼까?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 자, 2문단, 3문단은 몇 번째 문제점? 첫 번째 문제점. 4문단은 몇 번째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을 다루는 거야.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보고 넘어가. 자, 그리고 문제를 쓱 봐야지. 자, 1번 문제는 일치 문제. 어디 봐야 될지 잘 모르겠네. 자, 2번 문제 봐. 뭐에 대한 이해야?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 그럼 당연히 디지털세에 대한 설명은 몇 문단에 나왔어? 2문단에 나왔지. 그럼 얘는 2문단 쪽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이 지문을 보면 디지털세하고 무슨 세가 나와? 법인세가 나오지. 그럼 얘들아, 거기에 나와 있는 5개의 선지 중에서 하나는 디지털세에 대한 설명이고, 오답 중에는 법인세에 대한 설명도 섞여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면 이렇게 풀 것 같아. A, B달 쌌순 B지문인데 문제로 A로 적절하지 않은 게 나오면 차라리 뭐로 적절한 거? B로 적절한 걸 문제를 풀고, A, B달 쌌순 B인데 A로 적절한 게 나오더라도 B를 염두에 두고 B랑 관련된 건 어때? 지워버리면 돼.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야. 생각을 좀 바꾸란 말이요. 자, 시간. 졸릴까봐 2분만 또 바꾼다는 얘기 하나 있고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하려고. 재미없어 근데 이거는. 그래도 할까? 해볼래? 왜? 실망할 것 같아? 아니야. 자, 재밌는 얘기는 아니고 무서운 얘기야. 무서운 것도 아니야. 아 뭐지 이거? 내가 왜 이걸 하려고 그랬지? 정체성이 없는 얘기인데. 아씨. 어떤 시골에 사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산 거야. 조그만 오토바이. 폼나게 오토바이를 딱 사고 이렇게 다니는데, 오토바이는 또 그냥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가죽 점퍼를 살 돈은 없고, 그래서 가죽 잠바 비슷한 비닐 점퍼를 딱 사고, 근데 그 비닐 점퍼는 어떻게 되면 이게 지퍼가 아니라 단추로 탁탁탁탁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리로 바람이 들어와, 오토바이니까.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옷을 거꾸로, 알지? 이렇게 입고 이 뒤를 정발을 잡을 수 있게 딱딱 할 수 있는 데가 담갔어. 그러니까 이 위가 이쪽이니까 어때? 바람이 안 통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시골이니까 요만한 다리야. 자, 차 하나 갈 수 있는 다리. 그래서 이 오토바이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 차 하나가 이렇게 와. 그래서 얘가 어때?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싸 피해서 가야지 하고 피해서 가다가 밑으로 뚝 떨어졌어. 근데 높지도 않아. 낮아. 그래서 뭐 죽지도 않아. 근데 쿵 소리가 나니까 어때? 이 트럭 운전사가, 이 차 운전사가 내려간 거야. 놀래가지고 보니까 죽을 것 같진 않았는데, 이 낮은데도 이 남자가 어때? 목이 돌아간 거야. 목이 돌아가가지고 어때? 그거를 다시 제대로 돌리려다가 그래서 죽었대, 여러분. 그 사람이 왜 목이 돌아가게 보였는지 알겠지? 이걸 옷을 이렇게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엔 그게 목이 돌아간 것처럼 느껴진 거야. 그래서 제대로 돌리려다가 아 재미없다,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자, 그러니까 이번 문제를 풀 때 얘들아, 아이씨 양자, 디지털세에 대해서 물었더라도 무슨 세를 염두에 두고? 법인세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라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볼까? 자, 3번 문제는 딱 봐도 어때? 법인세율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지. 그럼 일단 얘는 어때? 4문단은 아니겠지. 그럼 몇 문단하고 몇 문단이야? 2문단하고 3문단인데 아마도 얘가 2문단 쪽이니까 얘는 3문단 쪽에서. 아니면 얘들아, 얘네 둘을 2, 3문단으로 넣고 봐도 상관은 없어.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문제는 몇 문단? 4문단 가지고 답이 나오지. 됐어? 자꾸 이렇게 해봐야 돼. 그래요, 여러분. 혹시 너희들 나중에 혹시 그 기출지문 중에서 그런 지문 풀어본 사람 기억나니? BIS 지문? 그 BIS 지문 마지막 문제는 솔직히 시간 내에 못 푸는 문제야. 근데 자랑 하나 하자면 선생님 아그들은 그거를 다 맞췄어. 찍어서 맞췄어. 왜 그랬냐면 나중에 한번 내가 그건 BIS 지문은 내가 한번 보여줄게. 왜 그런 원칙에 실제로 지문에 그 BIS 협약이 3개가 나와. 오케이? 그런데 이 첫 번째 협약하고 두 번째 협약을 가지고 앞에서 문제를 풀어놓은 거야. 그럼 몇 번째 협약은? 세 번째 협약 가지고는 어때? 답이 안 나와. 안 나왔어요, 위에서. 근데 그때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보기 주고 1, 2, 3, 4, 5인데 1, 2, 3, 4는 다 1, 2 협약 가지고 냈다고. 근데 5번 답지는 얘 가지고 낸 거야. 그럼 너희들은 다 몇 번 찍었을까? 5번 찍고 왔겠지. 그래서 여러분 맞았다고. 어차피 시험장 가면 한두 문제는 찍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을까? 찍더라도 이왕이면 맞게 찍고 와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그거야. 우리 다다음 주에 이제 그런 질문 할 거거든. 뭐 001 데이터 질문, 양음양. 한번 그때 얼마나 이런 게 이게 나중에 가면 진짜 위력적이 돼. 쉬운 질문이야 그냥 풀면 되지. 근데 어려운 문제 볼 때는 선지를 좁혀놓고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서부터 자 바로 가도록 합시다. 사준대 되게 즐겁게 그래도 너희들 많이
웃어주고 되게 즐겁게 해서 스트레스 없이 쌤이 얘기했지? 쌤이 유일하게 쉬는 날이 수요일이었었어.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학원 측에서 고2 예비는 꼭 한번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수요일을 채워서 이렇게 왔는데 근데 한 번도 들어오면서 스트레스 받고 들어온 적은 없었어. 진짜로. 되게 즐겁게 와서 수업하고 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생님 못 보는 사람들도 아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쌤이 울먹거리는 목소리 때문에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시간이 안 돼서 내지는 어때 뭐 거리상으로 기숙사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카톡 저장해 놓고 얘들아 혼자 구공부할 때 되게 어려운 거 있잖아 얘들아. 쌤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BS 예를 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 EBS에서도 EBS 작품 중에서 안 나오는 건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올해 학교에서 내신으로 264의 황혼 이런 걸 수업해 줄 건데 EBS 수능 특강에 되게 어려운 시인데 난 그 시를 안 해. 왜 안 할까? 작년 수능에 어때? 264의 시가 나왔는데 2년 출제 원칙에 걸려. 한 번 출제된 작가는 현대문학 작가는 2년 안에 출제가 된 적이 한 번밖에 없어. 1994년, 95년 수능 초창기. 그 이후엔 여러 번 안 나온다고.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EBS에서 수업도 해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EBS 감수교재를 쌤이 직접 써봤어. 다 알아 그런 원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쌤 혼자 공부하는데 막막한데 쌤 올해 EBS 어떤 작품은 안 해도 될까? 그런 거 또 보내. 그럼 내가 어때? 안 가르쳐주지? 설마 그러겠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쌤이 안 보는 사람들도 꼭 한 달에 2년이었지만 되게 즐겁게 쌤 그래도 나름대로 되게 즐겁게 수업해 주려고 노력했고 갑자기 왜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지? 정말 나는 되게 수업 준비 너희들 올 때 수업 준비 정말 많이 해갖고 왔어 얘들아. 그거 여러분 알아줬으면 좋겠고 되게 즐겁게 수업했다라는 건 나도 확실하고 해서 되게 고마워. 스트레스 안 받고 수업하게 해줘서 지금 보니까 한 반 정도는 남을 것 같아 쌤이랑 같이. 그리고 반은 이제 자기 자리 가서 이제 공부할 것 같은데 자기 자리 가서도 절대 국어 안 하지 마. 꼭 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 교재 끝나고 나면 선생님 어떤 책 공부하면 좋을까? 뭐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렇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선생님은 술을 그렇게 안 마셔. 한 달에 그 집에서만 이렇게 맥주 같은 거 마시고 외부에서 술 먹는 게 선생님은 여기 학원 원장님하고 내지는 어때 그 우리 정승재 선생님 그 파하고 술을 마실 때 아니라 외부에서 술을 먹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 담배를 또 안 피거든. 여자도 안 만나 얘들아. 그러니까 되게 쌤이 유일한 낙은 이렇게 프로야구 보는 거. 그게 낙이야. 그러니까 쌤은 시간이 되게 널널하니까. 쌤 톡 바로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톡을 보내면 한참 있다 니들이 보지? 니들이 보냈는데 내가 한참 있다 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쌤은 그래. 그러니까 꼭 즐겁게 해서 보내고 뭐 뜻대로 3학년 때 와 시간 되면 3학년 때 와서 또 수업 들으면 되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바로 1번 문제서부터 들어갈게요. 자,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얘들아 1, 2, 3, 4, 5번 답지가 길이가 랜덤이지. 그럼 아마도 어때? 순차적으로 될 가능성이 되게 높겠네. 1번 답지 어때? 1문단에 있지. 3번 답지 2문단에 있지. 4번 답지 3문단에 있지. 5번 답지 4문단에 있지. 2번은 어때? 없지. 그러니까 답이 몇 번? 2번. 선생님 2번이 왜 없어요? 그럼 할 말은 없어 얘들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해 주지? 그죠? 자,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자 2번이고요. 그럼 어쨌든 간에 얘들아 2번 답지도 영업비밀이니까 나름대로 배를 하려고 어때? 1문단 쪽을 봐라 라고 여러분 낸 거야. 자, 됐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지. 자, 이제부터 내 얘기 잘 들어봐. 지금 구조화가 여러분 이렇게 됐지. 여기 봐. 지금 디지털세에 대한 설명은 얘고 얘는 완전히 다른 얘기지. 집중해. 근데 얘는 뭐에 대한 얘기야? 지식, 재산, 보호지. 그럼 일단 1번은 그냥 아웃이지. 지금 얘하고 얘는 완전히 별개 얘기 아니야. 지식, 재산, 보호가 여기 지금 왜 들어가? 일단 1번 아웃. 자, 그 다음 답지에서 법인세에 대한 설명 2개 찾아. 법인세에 대한 설명 2개 찾아. 몇 번하고 몇 번 답지가 법인세에 대한 설명인지. 법인세에 대한 설명은 몇 문단에 있었어? 2문단. 마지막 문장에 여러분 있었지? 됐어? 자, 몇 번하고 몇 번이 법인세에 대한 설명이야? 2번하고 4번 답지가 법인세에 대한 설명이지. 그럼 일단 지워놓고 시작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2문단에 답은 4번 답지도 아웃인 게 3문단 마지막 문장 봐봐. 어때? 어떤 국가들은? 그쵸? 방어적이라고 나와 있지. 자, 4번 아웃이고요. 자, 5번 답지 봐. 도입된 국가에서 ICT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라고 되어 있지. 자, 이 문단 첫째 줄 오른쪽 밑줄 거.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숫자 2. 똑같이 나왔지. 자, 2번 문제의 답은 몇 번? 5번. 근데 얘들아, 정답률 볼래? 이게 정답률이 이래. 이 말은 뭐야? 애들 머릿속에 디지털세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인세에 대한 개념만 있는 거야. 같이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디지털세하고 법인세 분명히 다르니까 디지털세에서 물었으면 법인세는 지우고 넘어가야지. 이게 그거야. A는 기억이다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기억은 A뿐만 아니라 어때? 자꾸 B라고도 관련시켜서 보라는 얘기지. 꼭. 자,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5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먼저 풀게요. 자, A를 적용하여, 자, 프린트. 자,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럼 얘들아, A를 적용해서 보기를 이해한 거니까 당연히 답은 어디에 있겠어? 지문에 있겠지. 자, 우선 4문단 둘째 줄 밑줄 거. 자, 4문단 둘째 줄 밑줄 거 연필로. 지식 재산 보호가 약할수록 장담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가 수능 스타일 수준의 지문 수준이야. 문제 수준이고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계속 밑줄.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됐니? 자, 여기에다 숫자 4 적어놓고. 자, 그럼 질문. 자, 여기 보자. 유인 비용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왜? 손해라며. 접근 비용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왜? 손해라며. 자, 지식 재산 보호가 약하면 야, 너희들 같으면 지식을 만들겠니? 보호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때?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가 되지. 그럼 어때? 지식의 진보가 정체될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지식 재산 보호가 너무 강해. 그럼 당연히 지식에 대한 접근이 어때? 막히지. 그러면 일부 사람들만 볼 수 있겠지. 이해 가요? 그래서 접근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정답을 맞아. 우선 1번 답지서부터 볼게요. 자, 1번 답지.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밑줄 거.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해. 자, 유인 비용은 손해야. 자, 여기 봐. 그러면 유인 비용을 인식한다는 얘기는 야, 우리가 너무 지식재산 보호가 너무 약하네. 무슨 비용이 발생해? 유인 비용이 너무 커. 우리 지식재산 보호를 좀 높이자 라고 얘기하겠지. 됐어? 자, 그러면 1번 선지 맞지? 어려운 문제야. 이 문제는 확실히 어려워. 선생님 보기에는 위의 문제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정답률은 이게 더 높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답지 봐. S국에서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자,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재산 창출 의혹의, 지식재산 창출의 의혹의 저하. 어때? 요거지. 그래서 무슨 비용이 발생해? 유인 비용, 즉 손해가 발생하겠지. 2번 답지는 어때? 요 논리지. 자, 3번이 이제부터 틀린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해 줄게. 두 가지. 첫 번째, S국에서 현재의 특허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끊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고 맙소사. 야, 유인 비용하고 접근 비용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손해야. 말이 안 되지 않냐?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다는 얘기는 나 뭐 보고 싶어? 나 뭐 보고 싶어? 손해 보고 싶다는 얘기야. 자, 이래도 여러분 틀렸고. 자, 또 하나. 자,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여기 봐.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추면 무슨 비용이 커지는 거야? 유인 비용이 커지는 거지. 접근 비용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해가요? 자,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지. 자, 4번 답지는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자, 4번 답지를 봐봐. 자, 끝에서 둘째 줄 읽어볼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지. 그러면 특허 보호 수준이 여기 봐. 이렇게 되는 거 알겠니? 자, 지식 보호 수준이 굉장히,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야. 그럼 이렇게 되다가 거기서 벗어나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때? 얘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 갔어? 자, 그래서 자, 거기에 나와 있는 4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답이겠고, 우리가 지금 예측했던 대로 얘는 4문단 통해서 답이 나온 거고, 얘는 2문단 통해서 1문단. 그럼 이제 얘는 무조건 3문단이겠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번 문제를 풀어줄게요. 자, 3번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냐? 자,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볼게. 3번 문제를 풀려면 어느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 3문단 첫 번째 문장을 이해해야 돼. 근데 내 생각에 3문단 첫 번째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어. 그럼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3문단에 나와 있는 뭐? 예시를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3문단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문제를 풀면 좋은 거고, 근데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보기를 보면 기억을 그거로, 그럼 기억에 대한 구체적인 소리 예를 들으니까 그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를 읽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시를 잠깐만 봅시다. 자, 여기 보자. 자, 여기 A국이 있고, 자, 여기 B국이 있어. 자, 그런데 A국하고 B국 중에서 어디가 법인세율이 높아? B국이 어때? 법인세율이 높아.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이 Z사가, 자, 볼게. 예를 들어서 법인세율이 50%라고 쳐. 버는 돈의 50%를 법인세로 내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Z사가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야. 그러면 법인세를 얼마를 내야 돼? 5억을 내야 되는 거야. 너무 아까워.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A국은 법인세율이 예를 들어서 20%라고 쳐. 됐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다가 Z 다시 자회사를 만드는 거야. 자, 자회사를 만들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윤 10억 중에서 이윤을 이쪽으로 몰아주는 거지. 뭐 개런티를 주든지 아니면 여기다 상표를 만들려고 그러고 상표 딱 붙이고 나서 그 상표 값으로 몇 억씩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10억 중에서 6억을 이득을 이쪽으로 넘기는 거라.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얼마야? 4억이 이득이니까. 이해가? 자, 그럼 여기서는 얼마를 내고? 2억을 내고. 자, 여기서는 6억인데 몇 퍼센트만 내면 되니까 20%만 내면 되니까, 그래, 그렇자. 1억 2천을 내는 거고. 그러면 합쳐서 얼마만 내면 돼? 3억 2천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이익이란 얘기지. 여기까지 얘가 이런 식으로 어때? 법인세를 회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얄미우니까 디지털세를 받는 거고. 자, 콜? 이해 갔죠? 자, 좋아요. 그러면 답지 봅시다. 답지 1번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얘들아, 수입은 세금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지. 1번은 전혀 알 수 없는 정보야. 쌤 같은 경우도 얘들아, 쌤이 돈을 벌면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라는 게 아니고 쌤 조교 월급 주지. 그죠? 쌤 너희들 뭐 이렇게 책 같은 거 이런 거 무료로 주지. 이런 비용을 어때? 다 빼고. 무슨 말인지 알지? 나머지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라고. 자, 그럼 일단 1번 나오시고요. 자, 2번 답지 봐.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한다. 얘들아, 얘는 여기에 로열티를 줘야지. 얘가 여기에다 로열티를 주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얘기잖아. 자, 그럼 2번 답지는 틀렸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로열티를 주는 게 아니라 낮은 국가에 로열티를 주는 거라고.
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로얄티를 줘야 그쪽에 이윤이 생기고 그쪽에서 세금을 내니까 조금만 낼 수 있을 거 아니겠어. 이해가요? 근데 시험장 들어갔는데 미안한데 이런 거 못 풀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제껴야 돼. 자, 3번 답지 봐.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밑줄 그어봐. 수입 대비 재반 비용. 얘들아,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뺀 게 이윤이야. 자, 그러면 3번이 잘못된 이유 알겠어? 수입 대비 재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그 재반 비용을 어때? 많이 쓰겠지. 왜? 재반 비용을 많이 써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니까. 덜 낼 수 있으니까. 자, 4번 볼게.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뭐를 줄여? 이윤을 줄여. 얘들아, 얘가 어때? 10억이 이윤인데 이쪽으로 몰아줘. 그럼 얘는 어때? 이윤이 그만큼 줄 거 아니야. 이윤이 줄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는 거라고. 됐어?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 4번. 5번 답지 볼게.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수입 대비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얘들아,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얘들아, 이윤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니까 법인세율이 높은 데서는 어때? 이윤을 줄이고 법인세율이 낮은 데서는 이윤을 높여야 되지 않겠냐. 딱 봐도 얘는 어때? 경제하고 법이 합쳐진 건 알겠지. 요런 지문이 최근에 트렌드라고 보면 돼.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는 얘기했잖아. 이제는 여러분 과학 지문이 아니라 기술 지문. 선생님이 올해 예측하는 지문이 있어. 뭐 나중에 보자. 올해는 내가 출제위원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 출제위원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기술 지문에서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 혹시 뭐 이런 거 많니? 뭐 모델링, 렌더링 뭐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최근 3년 동안 한 교수가 들어왔는데 그 교수가 영상기술 쪽이야. 그러니까 수능에서 계속 영상기술 쪽이 나왔다고. 근데 올해는 여러분 그 교수가 안 들어가. 한번 보자. 그럼 올해는 여러분 나올 만한 게 언제나 여러분 그거 알아? 비문학 지문도 시사적으로 민감한 거. 예전에 한번 나라에서 국민연금 안 된다고 지랄한 적이 있었어. 그의 수능이 어때? 국민연금을 왜 내야 되는지. 그런 지문이 여러 번 나왔었다고. 연계가 돼. 올해는 한번 나는 그래. 올해 기술 지문은 그거. 그 망원경 있지. 그거 있잖아. 무슨 제임스 웹 망원경 아니면 이제 수능에서 여태까지 계속 밀렸던 그 데이터 관련 지문. 이런 지문이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이렇게 흐름이 다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볼게. 6월에 수필이 나오면 9월에는 극문학이 나와. 똑같은 게 나온 적이 없어. 너희들 알아? 수필이 나오면 극문학이 안 나오는 거? 극문학이 나오면 수필이 안 나와. 근데 이게 6월하고 9월. 자, 6월에 수필 나왔어. 그럼 9월에는 어때? 극문학 나오는 거야. 이런 여러분 흐름 같은 게 있다고. 루틴 같은 게. 그리고 매년 봐라. 되게 재밌는 거. 법 경제가 매년 로테이션으로 출제가 돼. 유일하게 경제가, 얘기했던 적 있나? 경제가 7년 연속 나온 적도 있었다고. 명박이 아저씨 때만. 결국 어때? 사면 안 되더만 오늘 보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발 공부할 때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여러 번 해줘야 돼. 소설도 여러분 마찬가지. 현대소설도 그거 알아? 일제강점기의 소설이 출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일제강점기의 소설이 안 나와. 그리고 고전시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올해 자연친화가 나왔지. 그럼 내년에는 자연친화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룰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선생님 혹시 유튜브에서 그거 봤나? 이렇게 찍어주는 거? 형 유튜브 가면 그거 있어. 그 수능 지문 찍어주는 거. 선생님이 거기서 고전소설 11작품 찍어줬는데 거기서 나왔고 11작품밖에 안 찍어줘. 근데 거기서 나와 얘들아 고전소설이. 이해가? 고전시간은 내가 거기서 16개인가 찍어줬는데 거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3학년 되면 EBS에 나온 출제 가능한 작품은 내신처럼 공부해야 돼. 나중에 이제 선생님 수업 안 듣는 친구들 하나만 얘기해 줄게. 고전소설이 나오면 절대 그러니까 이런 학원은 다니지만 나중에 다니더라도 EBS 책 가지고 가르치는 학원은 다니면 안 돼. EBS 책을 가지고 수업하는 학원 다니면 안 된다니까. 왜? EBS 책 가지고 수업하면 뭐만 공부해? EBS에 나온 부분만 공부하는 거야. 학교 수업이랑 똑같아.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니? 어떤 소설이 나오면 전체적인 흐름도 다 배우고. 고전시가도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 관동별곡에서 서사가 나왔어? 그럼 수능에서 서사가 안 나와. 간접연계잖아. 그럼 당연히 관동별곡 전문을 다 공부를 해줘야 돼.
그게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이야. 대신 그래서 3학년 되면 문학은 EBS를 아예 내신처럼 나올 만한 부분을 어때 꼼꼼하게 다 봐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학원 이런 거 쌤한테 물어볼 때도 쌤한테 물어보고 3학년 때 와 얘들아 시간 되면 와서 듣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2학년서부터 하는 친구들은 차근차근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 정리해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고 당분간은 독서야. 독서, 엄매. 화작은 또 금방 잡잖아. 그래서 올해 엄매하는 친구들은 엄매하고 독서 확실하게 잡고 내년에 여러분 EBS 나오면 문학 본격적으로 잡고 그렇게 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썸머 동안 고생 많이 했다. 박수 한번 쳐주자.